자, 오늘 이슈 보겠습니다. 네, 하이닉스 지금 160만 원대까지 프리마켓에서 나와요. 뭐 어쨌든 시총 1,000조 돌파한 거고. 네. 월요일 날 이제 저희 장 마감하고 이제 가장 많이 나온 어떤 뭐 증권 쪽의 뉴스 타이틀은 이제 그 7,000포인트와 관련된 부분이 많이 좀 보도 좀 되는데요. 오늘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시초가 기준으로 봤을 때 한 7,100포인트는 충분히 넘겨서 이제 출발을 좀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밤사이에 또 마이크론 주가가 너무 좋았죠.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신용 등급도 BBB 플러스로 좀 상향이 됐고,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어떤 그 용량을 갖고 있는 그 ESSD도 이제 어떤 출시를 했기 때문에 256테라비트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이제 더블 모멘텀으로 작용하면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제 시초가 이렇게 높게 잡으면서 지수 자체는 굉장히 좋게 시작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도 지금 7%대 뭐 그렇게 지금 예상 체결가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난주가 아니라 월요일 있죠. 월요일 날 삼성증권이 거의 상한가도 잠깐 찍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삼성증권이 이렇게 기록을 해서 뭐야 싶었던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알고 봤더니 외국인 국내 주식 거래 서비스, 이거 외국인 통합 계좌 네. 서비스인데, 요게 이제 임박했다 요 얘기가 있더군요. 그거를 삼성증권이 좀 제일 앞서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먼저 시행을 한 것은 이제 하나증권이 먼저 하나증권이 하고 있죠. 지금 이제 이미 하고 있다. 미국이 아니라 이제 중화권이랑 일본 쪽이기 때문에 일단 약간 시장에서 포커스를 좀 덜 받았고, 외국인 통합 계좌를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제 옴니버스 계좌라고 이제 부르긴 하는데, 왜 그렇더라고요. 옴니버스 계좌로 부르냐면 계좌를 하나를 터서 이제 외국 투자자들이 그거를 같이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옴니버스 계좌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삼성증권이 이제 미국 쪽에 이제 브로커리지 회사죠. 인터랙티브 브로커리지랑 같이 계약을 해서 국내 서비스를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한마디로 쉽게 설명드리면, 제가 이제 미국에 사는 어떤 뭐 톰이라는 이제 투자자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식을 과거에는 미국 쪽에서 우리나라 주식을 사려고 하면 본인들 명의로 된 국내 주식 계좌가 있었어야 됐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이제 너무 불편하다 보니까 이 외국인 통합 계좌를 이번에 만들게 됐는데, 삼성증권이 이제 미국 쪽은 가장 먼저 시행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시장에서, 사실 월요일 날 시장이 너무 좋았어서 증권주들이 다 좋았어요, 전반적으로. 근데 삼성증권만 이 어떤 특별한 흐름 좀 보여줬었는데, 네. 바로 이 외국인 통합 계좌, 옴니버스 계좌 때문에 상승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 가보겠습니다. 국민연금 5월 기금이 주목 차익 실현과 증시 충격을 감안한다. 네. 자, 설명해 주시죠. 1월 달에 그 차익 실현 이제 매도 유예 조치가 좀 있었었죠. 국민연금이 네. 실질적으로 기금위에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기금이 통해 갖고 매도를 좀 하지 말아달라. 매도를 하지 말아달라라는 이유는 이제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이 올해 우리나라 주식 보유 비중이 이제 14.9%가 최대치였었는데, 지금 25%까지 늘어났죠. 실질적으로 1월 달에 국민연금 매도 유예 조치를 하면서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상당히 잘한 일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근데 올해 이제 이번 달에 다시 기금위가 열리는데 5% 정도 매도를 하는, 그러니까 19.9%까지 국내 주식은 이제 연기금 내 비중을 줄이는 것으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될 것 같은데, 5% 지금 현재 국민연금 기금 전체 규모가 1,700조 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5%라고 하면 그것도 상당한 물량이 되기 때문에, 근데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라 한 12개월 정도에 좀 나눠서 매도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시장 충격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은, 이번 달에 이제 기금위에서 이거를 이제 매도를 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유예를 할 것인지, 아니면 대안을 마련을 할 것인지가 이제 결정이 되게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 시장의 충격이 지금 받아줄 수 있는 어떤 수급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12개월 동안 천천히 매도가 나오는 방법으로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 시장 충격은 뭐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 가보겠습니다. 증권사 보고서 90%가 매수, 달성률은 20%도 안 돼. 저 달성률이라는 게 목표 주가 달성률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일단 2014년도의 전과 2014년도 이후가 좀 약간 수치가 굉장히 다른데 사실 2014년도 그러니까 2000년도 초반서부터 작년, 재작년까지 24년도까지 보고서를 몇십만 건을 다 분석을 해봤는데 애널리스트가 그냥 뭐 쉽게 말씀드리면 한 뭐 10만 원까지 갈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도달률이 사실 굉장히 좀 낮다라는 부분인데 물론 이런 것들은 시장 상황도 좀 고려를 하긴 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 도달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이제 그 매수 의견만 나오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매수 의견이 이제 통계를 본다라고 하면 매수가 이제 90% 이상이고 매도 같은 경우는 이제 5%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국내 증권사 리포트 100개 중에 5개가 매도 리포트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진 않는데 중요한 것은 일단은 목표 도달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애널리스트들은 어떤 이 수치로 의해서 이제 목표가를 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는지 지켜보는 게 더 중요하고 사실 리포트를 보면 두 가지를 제시를 하거든요.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목표가도 제시를 하고 목표 의견도 제시를 합니다만은 기간도 제시를 합니다. 6개월 내에 이 정도 목표가를 예상을 한다. 3개월 내에 예상을 한다. 했을 때 그 사이에 사실 뭐 시장이 변화가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목표가를 높였고 왜 매수 의견을 내는지 그런 어떤 팩트가 더 중요하지 목표가나 의견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2023년이었나 2년도였나요? 그때 2차 전지 끝물일 때 그때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이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제 뭐 매도 리포트 성격의 리포트를 냈다가 뭐 되게 한번 여의도 거리에서 뭐 그 투자자분들한테 이렇게 막 약간 이렇게 무슨 이렇게 추격전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뭐 그런 일도 있고 그래서 기계에 한번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부담스럽죠.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시티에서 삼성증권 관련돼서 목표 주가를 2만 원 하향 조정하는 리포트도 삼성전자.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죠. 뭐 이런 것들 참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나라 이런 상황에서. 근데 이것도 좀 사실 우리도 좀 이제 바뀌어 가야 될 네. 어떤 투자 문화 중에 하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애널리스트들이 뭐 매도 리포트를 안 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사실 그 중에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투자자들의 어떤 이런 어떤 뭐 이런 뭐 어떤 뭐 반응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좋은 핑계거리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그 기업 실적 발표 전후로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이게 이제 이유가 왜 그러냐면 애널리스트들이 본인들이 이제 분석을 해서 리포트를 내는 게 아니라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기업들한테 제공받은 정보를 그냥 단순 재가공해서 이제 리포트를 내기 때문에 사실 리포트의 질이 과거보다 많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것은 이제 뭐 기정사실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좀 답답하죠. 투자자 입장에서 때는 자료를 그렇다고 해서 뭐 외국계 증권사들의 자료를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일 때 더 궁금해지는 게 많고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걱정도 많으실 텐데 뭐 정보가 딱 제한돼 있으니까 좀 투자하시는 분들 좀 어려움을 겪으시지 않을까. 이거를 뭔가 좀 돌파해 줄 수 있는, 뚫어줄 수 있는 뭔가 그런 어떤 정보의 어떤 그런 소스들이 좀 더 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준비한 내용, 오늘 히트 슬러그라는 걸 얘기를 할 텐데요. 잠시 후에 플로어에서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지금 일단 현재 수급은 외국인들이 지난 월요일 날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샀었죠. 그래서 오늘도 일단 출발이 지금 코스피, 코스닥 모두 순매수로 좀 현재 일단 진행되고 있는 게 눈에 띄고요. 예, S&P 500 선물, 나스닥 선물도 지금 S&P 500은 0.4%, 나스닥은 0.8% 선물이 지금 강한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원달러환율 1,476원이었는데 오늘 더 떨어지겠죠? 네. 그다음에 WTI도 좀 102달러, 4% 가까이 좀 하락을 한 상태. 이것들이 오늘 뉴욕 시장에서 좀 상황이 좋았던 이유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박 위원님하고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젠순왕이 CES하고 GTC에서 3D 패키징 얘기, 이 얘기는 이제 새로운 얘기는 아닌데 이 발열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해결책이 히트 슬러그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히트 슬러그가 뭔지부터 좀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네요. 네. 자료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히트 슬러그라는 단어를 그 반도체를 좀 공부 좀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나 저 얘기는 처음 듣는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3D 패키징에서 가장 중요한 미국에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떠오르는 게 바로 지금 히트 슬러그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관련주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트 슬러그가 무엇이냐면 이제 반도체는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휴대폰을 쓸 때도 좀 통화를 좀 오래 하거나 아니면 게임 같은 걸 하시다 보면 휴대폰이 뜨거워지는 걸 경험하실 텐데요. 지금 현재 3D 패키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열을 잡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는데 바로 이 히트 슬러그라는 부품이 그 중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뜨거워진 반도체 위에 이제 올려두는 차가운 금속판인데 한마디로 이제 반도체 칩이 뜨거워졌을 때 그걸 식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히트 슬러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젠슨왕이 그 2026년도 이제 CES나 이제 GTC에서 3D 패키징을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한마디로 기적에 가깝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그 3D 패키징을 너무 원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었는데 이 3D 패키징은 열을 굉장히 많이 발생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히트 슬러그 그러면 냉각 장치가 이제 미국 쪽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분들은 3D 패키징이 뭔지 아마 다 알고 계실 텐데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D 패키징이 있고 2.5D 패키징이 있고 그다음에 3D 패키징이 있는데요. 2D 패키징은 기판 위에 메모리와 칩을 이렇게 평면으로 배치를 한 게 이제 2D 패키징입니다. 그럼 2.5D 패키징은 지금 현재 2.5D 패키징이죠. 2.5D 패키징은 칩과 기판 사이에 인터포저라는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가죠. 그게 바로 2.5D 패키징이고 이 3D 패키징은 GPU 위에 HBM 같은 메모리를 바로 올려버리는 게 바로 그 3D 패키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져 있던 메모리와 칩이 바로 위아래로 마주하기 때문에 속도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 굉장히 유리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GPU가 열을 많이 발생시킨다는 게 문제가 되겠죠. 안 그래도 뜨거운 GPU 위에 HBM까지 올려버리면은 이제 HBM이 열을 못 견디는 거죠. HBM이 열이 85도까지 올라가면 데이터가 완전히 다 소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열을 잡기 위해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게 바로 히트 슬러그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3D 적층 기술, 3D 패키징과 관련돼서 대만의 TSMC, 그다음에 삼성전자, 인텔 모두 이제 어떤 전사적인 총력을 기울여서 3D 패키징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도 이제 설명을 드렸듯이 이제 HBM 온도가 85도 돌파 시에 그 저장된 데이터가 모두 소멸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제 3D 패키징에서 거론이 되는 게 히트 슬러그고요. 일단 어떠한 식으로 열을 지금 냉각을 시킬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갖고 있는 기술도 굉장히 유용한 기술로 평가를 받고 있죠. 칩의 위, 아래에서 이제 아래쪽에서 열을 식히는 냉각 기술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기술인데요. 이제 핵심은 칩과 냉각 시스템 사이에 끼어 있는 히트 슬러그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 히트 슬러그 관련주가 정확히 딱 2개가 있습니다. 잠시 뒤에 관련주에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 먼저 한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리면 미국에선 이 히트 슬러그를 직접적으로 만드는 기업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해성 DS가 3부기 중에 이제 빅테크형 히트 슬러그 양산 예정인데 지금 컬 테스트를 하고 있죠. 이게 만약에 해성 DS가 컬 테스트 통과를 해서 만든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뭐 좋은 모멘텀이 좀 될 수도 있겠죠. 그럼 미국에서 히트 슬러그를 만들고 있지는 않으니까 냉각 장치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한번 다음 장에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대표적인 냉각 기업들을 차트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버티브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뭐 하늘 뚫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버티브는
데이터 센터의 열을 냉각 장치로 보내주는 장치를 만드는 기업이 버티브죠. 이 모다인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냉각 장치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모다인은 주가 흐름 역시 굉장히 좋고요. 뭐 반도체 기업 관련된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나쁠 리가 없겠죠. 이제 파커 허니핑 같은 경우는 가장 주목받는 기업이긴 한데 최근에 좀 약간 밀렸습니다. 뭐 하는 기업이냐면 이 칩과 냉각 장치 사이에 들어가는 소재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어제 갈무리를 한 거기 때문에 더 올라가 있는데 마이크론은 우리가 메모리나 뭐 이쪽으로 많이 알고 있긴 합니다만 냉각 장치와 관련돼서도 상당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죠. 그래서 마이크론 제외하고 파커 하니피는 제가 봤을 때는 다시 올라갈 것 같고 모다인, 버티브 같은 미국에서 이제 데이터 센터 냉각과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에 주가 흐름도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한번 연결지어서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오늘 관심주에서는 이제 그 히트 슬러그를 만드는 해성 DS 외에 히트 슬러그를 붙여주는 전 세계 장비 1위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거든요. 그 기업을 한번 관심주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종목인지 한번 볼까요? 네, 프로텍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텍이 지금 현재 주가가 사실 사상 최고치를 계속적으로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부담이 되긴 합니다만 이 시트 슬러거가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 냉각과 관련돼서 포커스를 받는다라고 하면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주가 흐름이 더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 있는 상황이죠. 지금 현재 프로텍의 주가 흐름에는 이 히트 슬러거 어태치라는 장비가 거의 적용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프로텍을 상승시킬 수 있는 원동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많은데요. 이 프로텍은 이제 반도체 후공정, 웨이퍼를 다 만들고 나서 이제 패키징 쪽으로 넘어갈 때 장비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디스펜서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칩과 기판을 붙이는 소재를 뿌려주는 장치죠. 이게 이제 가장 매출이 많은 어떤 부분이고요. 다이본더 같은 경우는 이제 웨이퍼를 자위로 이제 잘라서 깍두기처럼 잘라서 그것을 패키징하기 위해서 이제 정확히 위치를 시키는 게 바로 이제 다이본더고요. 이 히트 슬러그 어태치 같은 경우는 글로벌 1위가 바로 우리나라 이제 프로텍입니다. 그 앞서서 말씀드렸던 해성 DS는 히트 슬러그 자체를 만드는 기업이고 프로텍은 이 히트 슬러그를 붙이는 칩에다가 붙이는 냉각 장치에다 붙이는 게 바로 히트 슬러그 어태치인데 이 부분은 매출은 많지는 않은데 상당히 고부가 가치입니다. 한 대 팔아서 돈을 굉장히 많이 남기는 장비가 바로 이 히트 슬러그 어태치. 우리나라에서 아마 프로텍만 만드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칩 위에 이제 히트 슬러거 부착할 때 쓰이는 장비고 당연히 글로벌 1위고요. 지금 프로텍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건 바로 이거죠. 이제 레이저 리플로 장비입니다. 이 레이저 리플로 특허가 풀리면서 TSMC가 프로텍에 바로 러브콜을 보낼 정도로 이제 어떤 장비냐면은 우리가 칩과 기판을 붙일 때 이제 본더라는 장비를 쓰는데 그 본더가 아니라 레이저 리플로는 원하는 장소, 원하는 부품에다만 레이저를 쏴서 열로 녹여서 이제 붙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그 와피지라고 하는 휘어지는 어떤 효과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지금 프로텍의 주가를 견인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고객사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당연히 있고요. 이노텍, 그다음에 이 대만이나 미국 쪽에 패키징에 거의 넘버원 기업들 모두 고객사를 두고 있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잠깐 보고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안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프로텍 주가를 올리고 있는 주요 포인트는 이제 랩이라고 표현하는 레이저 리플로 장비이기 때문에 지금 그 히트 슬러그 어태치 장비는 주가에 적용이 거의 안 돼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반도체 쪽의 어떤 분위기가 많이 좀 훼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사실 약간 조정을 주더라도 계속적으로 이제 우상향한 흐름을 예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이 계속적으로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박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